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왠지 모를 무게감이 먼저 찾아옵니다. 딱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잠시 막막해집니다. 자녀들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일터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조용히 그러나 꽤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고요한 사색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막막함의 정체는 삶이 무의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조금씩 놓쳐왔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찾겠다고 바쁘게 달려오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미뤄두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여쭤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며 보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한 편의 짧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목은 세 가지 질문. 단 몇 페이지에 불과한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이 평생을 살아도 끝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왕은 평생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 헤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낭독과 함께 그 의미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마음 가실 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영토가 있었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으며 백성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은 완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어 궁궐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사위가 고요해지면 왕은 홀로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화려한 옷도 높은 자리도 그 시간만큼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물음 하나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옳게 살고 있는가? 왕은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작 어느 순간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중 누구에게 먼저 마음을 써야 하는지를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은 넘쳐나는데 그중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끝내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왕관을 쓴 자도 밤이 되면 이런 물음 앞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불안은 왕만의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바쁘게 살아온 날들이 지나고 어느 순간 조용한 오후가 찾아올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느낌을,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온 걸까? 그 물음은 후회가 아닙니다. 삶을 더 잘 살고 싶다는 아직 꺼지지 않은 마음의 증거입니다. 왕도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안에 있습니다. 왕은 그것을 몰랐기에 헤맸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가 끝내 찾아낸 그 답에 먼저 가닿을 수 있습니다. 왕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채 살아갈 수는 없다고.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무엇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 그 선택들이 모여 나라의 운명이 되고 백성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선택들을 옳게 내리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왕은 온 나라에 명을 내렸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고. 첫째,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의 물음은 나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멀리 사는 학자들도,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들도, 젊고 영민한 선비들도 저마다 답을 들고 왕 앞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을 들으신 지금 잠깐 이 영상을 멈춰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나온 날들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이 있으십니까? 그 답을 잠시 마음속에 품고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 답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내린 명령은 단순한 현상금 공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세상을 향해 던진 진심 어린 물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너무 바빴기에 혹은 답을 찾기가 두려웠기에 그 물음을 서둘러 덮어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도 없이 낯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걸음을 멈출 수는 없으니 계속 나아가지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함, 왕이 느낀 불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철학책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혹은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바로 그 물음입니다. 답을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삶을 진지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왕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했기에 답을 찾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지혜의 첫 번째 문입니다. 답을 가진 자들이 하나둘 왕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선 것은 학자들이었습니다. 두꺼운 책을 끼고 온 그들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미래입니다. 앞날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왕께서는 언제나 내일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내려야 할 결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음에 학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선 것은 오랜 경험을 쌓은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과거입니다. 역사를 살피고 선왕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왕의 길입니다. 왕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에서 배우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하들도 끝내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점술사들도 왔습니다. 그들은 별자리와 징조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술가들은 힘과 속도를 말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신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마다의 답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답들이 왕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답들이 왕의 마음을 끝내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도 수없이 많은 답들을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아야 한다. 건강을 챙겨야 한다. 그 말들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마음 깊은 곳의 물음을 완전히 잠재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들은 모두 삶의 바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 과거, 계획, 전략. 그것들은 삶을 꾸리는 도구일 수는 있어도 삶의 의미 그 자체는 아닙니다. 왕이 찾고 있던 것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물음의 답을 원했습니다. 가장 깊은 물음에는 가장 단순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지혜는 드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은 밖에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삶 안에서 직접 겪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학자들의 답에서 끝내 만족하지 못한 것은 그의 물음이 머리가 아니라 삶 전체로 던져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책 속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왕은 결국 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신하들은 말렸습니다. 왕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학자들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더 먼 나라의 현인에게 서신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답은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왕은 화려한 왕복을 벗었습니다. 수행원도 호위병도 두지 않았습니다. 낡은 농부의 옷을 걸치고 왕은 조용히 궁궐의 뒷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그 숲 어딘가에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본다는 한 노인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왕은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현자라고도 불리고 수도승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권력 앞에 나서지 않고 명예를 탐하지 않으며 오직 조용한 땅을 일구며 살아간다는 그 노인을 왕은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숲길은 험했습니다. 왕의 발에는 익숙하지 않은 돌부리가 걸렸고 궁궐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걸으면 걸을수록 오래 무거운 무언가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무거운 이름을 벗어놓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걷는 그 길이 왕에게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왕이 왕복을 벗은 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책임,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누군가의 자녀로서 그 역할들은 소중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그 무게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잊어버린 채 살아온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왕이 숲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역할을 잠시 내려두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걸어보는 시간. 그 걸음 속에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답은 언제나 소란스러운 곳이 아니라 고요한 걸음 속에서 찾아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왕이 수많은 말들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마침내 침묵의 숲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그래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답은 더 많은 설명 속에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고요 속에 있습니다.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 자만이 비로소 그 고요 안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숲 끝자락에 작은 터가 있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물러서며 열어준 그 자리에 허름하지만 단정한 오두막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깊이 굽힌 채 묵묵히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곡괭이를 들어 흙을 뒤집고 다시 들어 뒤집고 말없이 그러나 흐트러짐 없이 왕은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았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었고 놀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땅을 일구는 손길만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왕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노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쁜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노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노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곡괭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왕이 땅을 팠습니다.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왕이라는 사실도 질문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도 내려두고 그저 노인의 곁에서 함께 흙을 뒤집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왕은 이 순간 질문을 잊었습니다. 답을 찾겠다는 목적도, 현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도도, 그 모든 것이 잠시 사라지고 왕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노인의 곁에서 땅을 파며 숨을 쉬며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감각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곁에 있어 주었던 그 시간들, 말이 필요 없이 함께 밥상 앞에 앉아 있던 저녁들,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그 순간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사소하다고 여겨왔습니다. 더 중요한 일들에 치여 그 조용한 함께함을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삶에서 진정으로 따뜻했던 기억들은 언제나 그런 순간들 속에 있었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깊은 언어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쓸모를 지닌다고. 왕이 아무런 성과 없이 그저 노인의 곁에서 땅을 판 그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야말로 왕이 이 긴 여정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무언가에 가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을 때 비로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의 동행. 그것이 이미 답의 절반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왕과 노인이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막 몸을 일으키려던 그 순간 숲 저편에서 사람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는 몇 걸음을 더 내딛다가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왕은 순간 굳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왕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떠난 자였습니다. 왕의 결정으로 인해 전부를 잃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위험한 자라 했고 언젠가 왕을 해치려 할지도 모른다고 경계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왕의 발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왕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자는 나의 적이다.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이 지나가는 사이 왕의 발은 이미 그 남자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깊었습니다. 노인이 말없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천과 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왕은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그 남자의 상처를 닦고 감쌌습니다. 물을 떠다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체온이 돌아올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남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왕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을 밤새 곁에서 느끼면서 동이틀 무렵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붕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극적임은 폭발적인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는 그 고요함에서 옵니다. 왕은 따졌습니까? 아닙니다. 왕은 망설였습니까? 잠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가 이유를 따지기 전에 손이 먼저 상처를 향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유들이 발목을 잡는 순간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 내가 왜 먼저 다가가야 하는가? 괜히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들이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모든 이유보다 먼저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과거도 원한도 두려움도 그 순간만큼은 두 번째였습니다. 지금 눈앞의 사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랜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그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왕이 그 남자의 손을 잡은 순간 왕은 답에 아주 가까운 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 자신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숲 사이로 스며들 무렵 왕은 노인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작은 화덕 앞에 앉아 따뜻한 것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왕을 보자 조용히 그릇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왕은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왕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노인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조용히. 그러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미 답을 받으셨습니다.
왕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당신이 지친 나의 곁에서 말없이 땅을 파주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일, 나를 도운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왕은 숨을 멈췄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밤새 쓰러진 그 남자의 곁을 지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상처를 닦아준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노인은 목소리를 낮추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제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답이 이미 어제부터 자신의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책 속에도 학자들의 말 속에도 없었던 그 답이 땅을 파는 손 위에, 상처를 감싸는 손 위에 이미 와 있었다는 것을. 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반전은 우리의 허를 찌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허를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큰 성취를 이룬 날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날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후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자녀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킨 날, 어려운 이웃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던 날,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더니 상대방의 얼굴이 환해졌던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자꾸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그 소란스러운 목소리들 속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가장 단순한 진실이 조금씩 묻혀버렸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다시 꺼내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다만 잊고 있었을 뿐이라고. 가장 깊은 진실은 언제나 가장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선행. 이 세 가지를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손에 쥔 것입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너무 멀리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렸던 물이 조용히 맑아지듯 무언가가 차분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왕은 다시 한번 그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시간들은 이미 손에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아무리 그려보아도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지나쳐 보내고 있습니까? 왕도 그랬습니다. 궁궐에서 보낸 수많은 밤들, 과거의 실수를 곱씹거나 앞날을 염려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제 노인의 곁에서 땅을 팠을 때 왕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현인도 궁궐의 신하들도 나라의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지쳐 흙을 파고 있는 그 노인만이 왕의 전부였습니다. 밤새 쓰러진 남자의 곁을 지켰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남자였습니다. 원수였든 아니었든 그것은 그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사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제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는 사람, 지금 내 곁에서 숨 쉬고 있는 사람,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흙을 팠던 손, 밤새 상처를 감쌌던 손, 화려한 왕호를 쥐었던 그 손이 오늘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손이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거창한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쳐있는 사람의 곁에서 함께 땅을 판 것, 쓰러진 사람의 상처를 닦아준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다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손길 하나, 먼저 내미는 눈빛 하나.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 가지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을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모른 척 해왔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삶의 의미가 더 거창한 곳에 있을 것이라 믿어왔기 때문일 겁니다. 더 큰 성취,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들. 그것들을 향해 달려오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언제나 우리 바로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작은 선행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세 가지 답은 어떤 위대한 철학도, 어떤 방대한 이론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가 오랫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끝내 도달한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 것, 지금 내 곁의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것. 이 세 가지를 하루하루 실천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왕은 궁궐로 돌아가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올 때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같은 돌부리가 있었고 같은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눈에 비치는 풍경은 달랐습니다. 떠날 때는 그저 험하고 낯선 숲길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은 왜인지 모르게 친근하고 따뜻했습니다. 바뀐 것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왕 자신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걸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답은 왕인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의 삶에 해당하는 것인가? 왕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멀리 밭을 일구는 농부가 보였습니다. 길가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갯길을 오르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저마다의 삶 속에서 같은 물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알았습니다. 그 답은 왕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밭을 일구는 농부에게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에게도, 고갯길을 오르는 노인에게도 이 세 가지 답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곁의 사람, 지금 그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 잠깐 이 자리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삶 속으로 이 세 가지 답을 가져와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함께해온 배우자가 있습니까? 가끔 연락이 뜸해진 자녀가 있습니까? 이웃에 홀로 사는 친구가 있습니까? 혹은 오늘 우연히 마주친 낯선 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은 무엇입니까? 전화 한 통입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까? 먼저 안부를 묻는 문자 하나입니까? 오늘 저녁 함께 밥상에 앉는 것입니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후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한 번만 더 연락할 걸. 그때 조금만 더 곁에 있어줄 걸. 그때 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후회들은 대부분 거창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후회입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부터는 그 작은 것들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지금 당장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생각났다고, 그냥 잘 지내냐고. 그것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왕이 숲속에서 깨달은 것은 왕궁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거실에서도, 부엌에서도, 산책길 위에서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삶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 세 가지 진실은 모든 사람의 하루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가장 빛났던 순간들은 언제나 이 세 가지가 함께했을 때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었을 때, 내 곁의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먼저 베풀었을 때, 그 순간들이 모여 삶이 됩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아있을 무언가가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면 곧 이르는 것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손을 뻗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실제로 뻗는 것입니다. 왕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왕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왕복도 아닌 낡은 옷을 입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무겁고 흐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헤매다가 마침내 집에 돌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신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답을 찾으셨습니까? 왕은 잠시 그 신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한 것입니다. 그 말이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울림입니다. 찾은 것이 아니라 기억한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살아오면서 수없이 느꼈지만 세상의 소란 속에서 조금씩 잊혀졌던 것을 오늘 다시 기억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숨, 지금 이 햇빛, 지금 이 온기.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며 동시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을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 때도 살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나를 생각하며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 내가 한 번만 돌아봐 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익숙해진 것들의 소중함을 잊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 매일 듣는 목소리, 매일 함께하는 식탁. 그 익숙함이 소중함을 가립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라지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주는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 고맙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 미안하다는 말을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 하루들이 모여 누군가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선을 베푸는 사람도 함께 바뀝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이 채워진다는 것을 살아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왕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더 멀리 내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앞의 사람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조용히 꾸준히. 그것이 왕이 찾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삶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대하며 작은 선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루 실천하는 것. 그것이 톨스토이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은 단 몇 페이지짜리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수백 페이지의 철학서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끄시기 전에 딱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 혹은 매일 보면서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작은 것 하나를 해주십시오. 전화 한 통이어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하나여도 충분합니다. 그냥 옆에 앉아 말없이 차 한 잔을 건네는 것이어도 됩니다. 그것이 오늘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하루와 잊어버린 하루는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하루입니다. 기억하는 하루가 모이면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그 힘으로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도 그분에게 드리는 오늘의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깊은 울림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도 소중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사색이었습니다.